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지부진한 리오프닝주 언제 날개 펴나? 이 궁금증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본격적인 일상 회복 시작되고요. 이제 마스크도 잘 쓰지 않습니다. 여행도 많이들 가고 계시죠. 그런 상황에 뭐 중국도 일본도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재미를 좀 봤던 리오프닝주 지금 당장의 흐름이 좀 석에 차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주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날개를 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주가는 생각보다 탄력이 좀 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좀 뭘까요? 네, 뭐 이유를 이제 찾자면 뭐 네. 다양한 뭐 분석이 가능하고 그런데 제가 또 이 전문가계에서는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행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그 리오프닝이 시작되기 전에 물론 이제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도 이슈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쯤이 아마 막 기대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제 중국이 드디어 중국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다 리오프닝 가고 위드 코로나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차트를 잠깐 이렇게 하나투어 차트를 일단 대표적인 여행의 네. 대표적인 이 하나투어를 보면 요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한 54,000원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64,000원까지 10,000원 단위 그러니까 거의 한 20% 가까운 시세가 났고 네. 또 뭐 작은 여행사나 뭐 항공사들은 뭐 제주항공 또는 뭐 티웨이,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뭐 30% 40% 수익이 났습니다. 예. 시세가 났죠, 시세가. 그래 놓고 나서 잠깐 조정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스크도 벗었고 그렇죠. 일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에서 접할 겁니다. 요즘에 옆집 누구네가 놀러 간대. 네. 그러고 저 이제 아는 분들도 오늘 베트남을 가신 분도 있고, 아, 그래요? 네, 뭐 일본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SNS 네. 같은 데만 보더라도 저 주변에서도 여행 가서 사진이나 영상 뭐 남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더 붐비고 막 공항에서도 막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또 면세점도 열고 그러는데 신통치 않단 말이죠.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보통 주가가 선행을 해서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좀 기대감이 막 이제 이 욕구가 폭발할 때 이 병목 현상이 좀 나타난 시점이죠. 이게 이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떠나기 시작할 때니까 네. 그 전에는 기대감으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이제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때가 아닙니다. 제가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기간에 그 분기를 비교하면 매출은 계속 올라요. 네. 어차피 이제 좋아지는 단계로 가는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일상이 회복이 거의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20년 전의 실적과 비교가 돼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네. 당연히 코로나 때 그 적자들을 하나하나 다 삭제시키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구간이 됐기 때문에 네. 주가가 지금은 잠깐 정체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1분기가 이제 마침 끝나가잖아요. 네. 그 1분기 실적이 제대로 이제 그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를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 네. 이런 쪽에 이제 뉴스나 또는 뭐 실적이 정말 숫자로 가시화돼서 잡힌다면 그러면 가겠죠. 하지만 대신 이게 좀 초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이전에 올라왔을 때의 그 탄력처럼은 네, 이 기간 우리가 올라올 때 한 30% 올라오는데 2달이나 걸렸어. 이게 되게 짧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네. 앞으로는 정말로 내실을 다지면서 가야 될 원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구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투자를 또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시 시장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과라든지 뭐 현상들이 좀 나와줘야 리오프닝주 이렇게 뭐 얼마나 확인해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이슈들이 나옵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제 관광객들이 좀 오고 또 단체 관광을 위해서 뭐 여행사 대표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확실하게 내한 관광객이 증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네. 가끔 명동을 시차를 나갑니다. 시찰이라는 단어 재밌네요. 재밌네요. 예. 네, 근데 순찰 나가죠. 환율은 어떤지, 뭐 예. 실제 환율이 어떤지, 그리고 예전에 갔을 때는 정말 텅 빈 이 상점들이 지금 다 채워졌어요. 그래요? 네, 거의 다 채워지고 다 세단장을 하고 네. 그런데 또 못 보던 묶음 상품들이 막 보입니다. 네,
중국 관객을 받을 준비는 다 돼 있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런 조치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일본 관광객들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예. 이런 내한하는 관광객들이 좀 증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도 리오프닝이긴 하지만 약간 지정학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중국이 우리한테 우호적인 좀 제스처를 좀 취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갈등이 있으면 또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약간 우리가 너무 미국 쪽으로 네. 일본 쪽으로 이렇게 친해지는 것 같은데 중국도 좀 신경 써주면서 서로 예. 이렇게 잘 서로 놀러 다니고 이래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리오프닝주가 날아오를 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제가 아까 뭐 하나투어만을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예. 실적 여러분들의 뭐 HTS나 이런 걸 보면서 실적이 성장하는 거를 좀 한번 보시면 돼요. 계속 네. 적자 빨간 불만 있던 거에서 지금 다 적자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투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진에어라든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재무제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들이 좀 가시화되는 게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 흑자로 가고 내실을 다시 다질 수 있는 대장주들 중에서 보면 이제 뭐 하나투어 여행 관련해서 네. 그리고 또 카지노 네. 중국 사람들 몰려오고 일본 사람들 몰려오고 그리고 마침 다음 주에 2월 관광 통계가 이제 발표되는데 그렇습니까? 그 와서 또 어디 가서 이제 좀 이렇게 놀았는지 네. 그러면 카지노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면세점. 네. 제가 이제 시찰하면서 시차를 면세점도 갔는데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네요. 면세점 갔는데 아직 많지는 않지만 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써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 호텔 신라라든가 뭐 롯데 관광 뭐 이런 면세점 갖고 있는 롯데 쇼핑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쪽 면세점 관련 글로벌 또 텍스프리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역시, 네, 화장품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화장품은 예전에 우리가 화려했을 때 그 생각을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 사람들도 좀 이게 정보가 좀 인터넷으로 많이 봐서 그런지 네. 뭐 에스티 로더라든가 랑쿰이라든가 외국 브랜드에 눈을 떠서 아하. 이제 좀 그러니까 경쟁이 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놀러만 오는 거 이런 쇼핑이니 뭐 숙박이니 이런 묵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국을 즐기러 여행처럼 이렇게 왔지만 지금은 여행 플러스에다가 콘텐츠가 있어요. 뭐 공연이라든가. 그렇죠. 우리나라 공연. 예전에 한번 저희가 BTS 뭐 이런 얘기를 예. 좀 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한류까지도 문화까지도 좀 살펴보는 그런 섹터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는 것, 내한 관광객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 이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스트레스라고 하죠. 뭐 저도 없다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스트레스인데. 모두가 받았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보복성 이 소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여행을 또 좋아하고 맞습니다. 여행에 좀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뭐 SNS를 하면서 좀 약간 자랑하는 욕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보복성 여행이던 아니면 일상에 원래 있던 그런 여행 취미던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지인 중에 여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해외에 있는 분들 살펴보면 정신없대요. 네. 네, 다 왜 여기로 오니, 몰려오니, 막 이럴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단 우리나라 분들도, 조금 놀러 가는 그런 일상이 좀 돼야 되는데,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되고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네. 것들. 그리고 이제 면세점들의 이제 이 소비보다 여행의 욕구에 대한 해소를 풀어주는 여행 회사들, 네. 여행사들의 프로그램이 좀 개선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전과 똑같은 상품을 팔고 네. 똑같은 스타일로 영업을 하고 그러면은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 빠르게 이 쇼핑 문화나 이런 트렌드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세대도 바뀌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전 같은 프로그램은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네. 좀 잘 해결하는 뭐 그분들이 하실 일이지만 네. 그건 뭐 여행사든 호텔이든 뭐 항공사든 이런 부분들이 좀 고객의 최적화된 거 네. 지금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어허. 예, 이 욕구를 빨리 캐치해서
충성 고객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네. 얼마 전에 또 여기서 주제를 다뤘지만 그런 예.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의 한계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계 극복을 위한 움직임, 고객 친화형 프로그램 이런 것도 언급해 주셨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볼 만한 섹터 한 가지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는 다른 거보다 네. 아까도 이제 잠깐 힌트성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스마트해진 소비자들이잖아요. 뭐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서가 아니라 네. 예, 정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강점이 들어오는 분들, 나가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일단은 들어온 분들을 봤을 때는 이 다양한 컨텐츠들이 필요해요. 여행의 컨텐츠도 있고 예. 그렇지만 일단 우리 한류 문화, 예, 연예 엔터 관련해서 그런 컨텐츠 관련 종목들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에서 조금 자세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00여 개, 100대 회사의 여행사 대표들 뭐 들어오는 일도 있고 그리고 여행에 대한 단체 여행도 풀고 또 일본도 지금 수학여행 한국으로 옵니다. 네. 예, 첫 번째 뭐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컨텐츠 이 미디어 관련해서도 한한령 해제나 이런 게 퍼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하나하나 지금 풀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공연도 풀어주고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꼭 잘 봐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절적 특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컨텐츠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투자 전략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봤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가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겁니다. 2차 전지의 로봇, 그 다음 주도 섹터는 무엇일까? 이거 진짜 저도 궁금하고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로봇 섹터의 이 기세가 정말 말도 못하게 강합니다. 자, 그래서 그 틈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들, 섹터들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들이 크실 텐데 그러면 기대는 되는데 아직 조금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움직임이 조금 이미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시장이라는 게 기대와 항상 반대로 가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안 갔으면 좋겠어 하면 가버리고, 네. 가서 떨어지지 놓치고. 말았으면 좋겠으면 떨어지고. 네, 원래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반도체였습니다. 네, 이미 날아갔어요. 네, 날아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가 좀 시세가 한번 나오면서 정책과 함께 그리고 잠깐 쉬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딱 오늘 말씀드리면 되겠다 했는데 예전에도 좀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작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관심을 더 갖고 봐야 될 그 섹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예전에 이제 그 AI 챗봇 너무 그게 열풍일 때 그 다음에 그렇죠. 뭘 볼까 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결국 반도체로 갑니다. 네. 또 뭐 양자 컴퓨터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게 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 반도체가 오늘 시작은 했지만 또 시세를 크게 뿜었지만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기대될 만한 섹터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선별적으로 좀 나오는데 네. 제약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약 뭐 바이오죠. 바이오. 예.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좀 전통의 바이오 회사들도 있지만 일단 뭔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출에 대한 재료가 있는 바이오 회사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분야가 있어요. 뭐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해서 그런 좀 독특한 특화된 이 약간 컨텐츠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장점 있는 회사들 그런 선별적인 바이오 회사들을 좀 보면서 거래량이 잘 들어가는지 거래량은 이제 당연히 돈이잖아요. 네, 돌아가면서 조금씩 터지고 있는 것 같긴 계속 하더라고요.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보고 네. 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자동차도 계속 시동을 지금 걸었다 말았다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시동 켤까 이제 뭐 악셀 좀 밟을까 말까. 네. 옛날 사람 같네요. 요즘엔 이건데. 그러네요. 저도 왜 이게 돌아가죠? 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인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번에도 뭐 몇 개 뭐 화신부터 아진산업이니 그다음에 성화이트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동차 관련주는 꾸준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첫 번째 시세 나오고 좀 조정 구간 거치고 계속 약 올리듯이 좀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살짝 두 자릿수 보여줬다가 떨어졌다 또 떨어지고. 이러는데 반도체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세 나올 때는 좀 거래를 모으는 역할을 했다면 그리고 나서 지금 시세가 분출되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그 한미 정상회담 일정하고 맞춰서 좀 보시면 돼요. 구간별로 나눠서.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보다 보면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 미래차. 섹터도 좀 봐야 되고 미래 관련. 네. 다음 주에 또 모빌리티 쇼가 뭐 전시회가 아하,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뭐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뭐 모트렉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며칠 전에 그저께 이제 예. 그 시세가 좀 한번 거래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행 섹터들도 순환을 이렇게 좀 예. 살짝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섹터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종목들 하나씩 좀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주부터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요? 종목들. 네, 자동차에서는 이전에 이제 한 2주, 3주 전인가요? 네. 이, 경량화 테마가 살짝 언급이 되면서 뭐가 이제 불쏘시개 됐던 간에 일단 먼저 움직이는 게 대장이잖아요. 그날 예. 이제 뭐 덕양산업도 움직이고 뭐 이랬는데 그 중에 그때 움직였던 종목 한번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예, 화신이라는 종목입니다. 화신. 그리고 제가 이제 재밌게 표현을 했지만 현대차. 네, 현대차를 따라서 미국까지 가서 공장을 지은 회사를 보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 뭐 화신, 성화이텍, 그렇죠. 아진산업, 뭐 현대공업 있는데 자 화신 이렇게 보시면 네. 거래를 이렇게 세워놓고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밀렸다가도 다시 시세 나오고 그리고 또 요 시세가 한 10% 정도 남짓 나오니까 오를 때 강하게 네. 올라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저점에서 잘 잡아서 올라가다 보면 두 자릿수에서 이제 매도 욕구가 나올 때 또 눌리고 네.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앞으로 좀 횡보를 살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화신 그다음에 또 뭐 아진산업. 아진산업은 차트는 아주 예쁘게 좀 살살 올라와 있습니다. 벌써 제가 이제 오전 프로에서 요거를 추천드렸을 때보다 한 6, 7% 지금 안정적으로 올라 있는데 요 아진산업도 마찬가지로 실적도 좀 기반돼 있고 뭐 미국에 또 현대차 따라갔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잠깐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현대공업 추천을 했었죠. 얘도 지금 야금야금 이제 시동을 부릉부릉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니 해도 봐야 될 거는 현대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그렇죠. 됩니다. 예. 네, 이게 요즘에 보면은 네 일단은 이 거래 보면은 조금 외국인들이 들락날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좀 빠져나가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 현대차가 그래도 받쳐주고 앞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욕심에는 좀 차지 않지만 네. 그래서 현대차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부품 회사들 네. 공략하는 게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성화혜택도 있고요. 예. 이런 종목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보게 되면 네, 확인해 보죠. 뭐니 해도 이제 저는 모트렉스 사상 최대 모트렉스. 실적을 기록하고 아하. 지금 보면은 밀릴만 하면은 저점을 항상 잡아주고 올려주는 힘이 계속 받쳐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얼마 전에 이렇게 거래가 네. 얼마 전에 아니라 어제였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종목을 예. 많이 보다 보니까 어제 이렇게 거래가 나오고 오늘 이제 음봉은 좀 나왔지만 네. 그래도 거래 없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추세를 돌리고 조정을 살짝 하면서 가야겠다는 이제 좀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에서만 국한되지 말고 네. 좀 봐야 될 것들이 빈살만이 그 투자한다고 해갖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좀 네. 화제가 됐던 게 있어요. 뭐 아스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 네. 3연상 갔나요, 그때? 네, 뭐한 거의 3연상이었나요? 뭐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아이고. 대단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래서 아스타도 있고요. 네. 아싸 한번 확인해 이제 보도록 하죠. 올라갔다가 지금 꺾여 있는데 이제 예. 위에서 어우.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우리가 쫓아가기가 상당히 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거를 어디까지 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또 관심 있게 좀 보면 되고 또 아스타 말고도 예. 이오플로우라고 또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추세가 우상향을 가다가 지금 이렇게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테오젠이라는 이 알테오젠. 기술 수출 네. 이슈가 좀 있습니다. 상당히 바닥에서 숨 죽여왔어요. 단기적으로 계속 꺾였는데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를 멈추고 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갈지는 뭐 이 회사의 앞으로 이제 뭐 역량이나 또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게 남아 있는데 네. 4월 달에 뭔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네. 재미난. 숙제까지. 네. 투자는 스스로 공부를 해서 공략하는 것도 그게 재밌잖아요.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알테오젠 그리고 뭐 박셀바이오라고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라고 또 종목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올랐을 때 정말 대단히 많이 올랐던. 얘도 보면은
계속 뭔가 바닥에서 이렇게 네, 꿈틀꿈틀해요. 이게 오를 때 보면은 급등을 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급락도 시켰다가 그렇죠. 저점 잡고 또 올리고. 저기 그때 사실 올랐던 거 네. 다 내려오고 나서 계속 바닥에서 오래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박셀 바이오도 있고 또 주의할 것도 있어요. 네. 제가 카나리오 바이오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얘네들 지금 감사 의견 좀 안 좋은 설이 자꾸 돕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한가를 갔다가 아하.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가고. 이거 네. 무서운데요, 너무?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온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얘가 한 7, 80% 올라와서 이런 좀 약간 구설이라면 구설 이런 게 나오면서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바이오주들도 지금 돈이 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도 다양한 네.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아이고 여기 차트를 네. 네, 제가 컴퓨터를 잘 못 다루니까 네. 저 마이크로 바이옴 네, 이해해 주시 바라고. 네. 자,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해서 이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 네, 차트 보게 되면은 이 저 앞에서 거래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거래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금 요 거래가 그 당시에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가 나오면서 네. 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바이오랩 그리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가 또 있고, 네. 그래서 같이 움직임이 좀 나오는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네. 두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차트상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자동차, 자율주행, 제약바이오까지 살펴드렸는데 이 섹터들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포감이 좀 뒤로 가지고 이러니까 부담감이 완화되는 시점이 이제 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공교롭게도 이번 주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또 우리나라 이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저도 그랬었지만 네. 일단은 안전하게 현대차 사서 또는 삼성전자를 사서 6개월, 1년을 보고 10% 수익 원하는 분은 없습니다. 네, 그냥 사서 네. 다음날 막 올라가는 걸 원하잖아요. 두 자릿수 빨리빨리 나오는 거. 네. 네, 그런 특징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에서 나와요. 그래 거기에 또 강한 그런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예. 그런 테마는 뭐니 해도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에서 네, 특히나 그래서- 아까 전에 언급해 주셨던 사우디의 투자 이슈 이게 좀 강한 네.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빈살만도 네. 보면 이제 네옴시티부터 해서 자꾸 투자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투자 이슈 돈이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한번 지르면 그 시총 500억짜리에다가 5천만 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에 대한 이슈가 많이 도는 것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회사들이 보면은 약간 좋은 재료들이 있어요. 네. 기술 수출을 뭐 알테오전이 아. 6조가 뭐 된다 그러나요? 뭐 예, 예. 2조라나 이렇게 다 이거 따져봐야지 알겠지만 그렇게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자동차 관련해서는 미국 네. 순방. 아, 그렇죠. 네. 너무 중대한 이벤트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자율주행이 따라가고 자율주행에는 반도체가 또 붙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세게 하나가 가더라도 네. 얘네들이 죽는 게 아니라 쫓아가면서 살살 자기네 구역은 지키면서 시세가 나온다는 게 재밌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 네. 또 바이오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네. 많은 돈이 좀 들어왔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옥석을 가려지고 연구 개발이 잘 안 된 애들은 네. 그 부담에서 막 회사도 안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도태되기도 하고. 지금 셀리버리가 이제 거래 정지가 좀 됐어요. 예. 네, 이런 것처럼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에서 좀만 더 괜찮다 또는 실적이 잡힌다. 아까 말씀드린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회사 현금이 한 7, 네. 800억이 있대요. 아하. 그러면 그런 회사로 거래가 몰리는 특성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하이 리턴을 원하는 네. 투자자의 마인드도 있지만 그 하이 리턴에 되려면 일단 회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동차 쪽에서는 미국 순방에 대한 이야기, 앞서 저희가 뭐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반도체 섹터, 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됩니다. 거기에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슬슬 움직임이 큰 종목들 나오고 있죠. 사우디의 투자 이슈,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섹터 쪽에 시세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덧붙여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그것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긴축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거, 완화되는 거는 긍정적인데 예. 반대로 이제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5bp니 50bp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은행 사태가 한번 리스크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리스크가 재부각되게 되면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 돈을 좀 뭐 빌려 쓴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또 그게 약점이 돼버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긴축이 이제 종료되는 시점으로 가까워진다면 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이 기술주들, 제약바이오는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건데 이제 지금은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완화되면서 기대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은행 리스크 그리고 긴축이 더 강하게 된다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고 일단은 지금 또 다음 주 그러니까 한 달이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달이 끝나가고 한 분기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주총이 열리고 그렇죠. 감사 보고서 이슈가 있고 예. 그래서 이 하락 구간에서 좀 잘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또 거래 동반에서 상승한다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네. 조정을 기다려도 충분한 시장이라는 거를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렇게 살펴드린 이야기들 잘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 투자의 힌트를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